안녕하십니까. 전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질문하신 분이 이제 생기부 적는 꿀팁이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생기부를 적으려면 첫 번째는 이제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자소서를 써보셔야 합니다. 자기소개서 제 유튜브에 자기소개서 쓰는 법, 쓰는 법의 해설 이런 거 있는데 살펴보신 다음에 이 자소서를 먼저 써야지 생기부를 어떤 식으로 적어야 되는지가 감이 잡힙니다. 첫 번째는 자소서를 써보시라고 권하고요. 두 번째는 생기부를 쓰는데 이 생기부를 중심으로 해서 생기부면 학과가 정해주면 좋습니다. 학과가 안 정해져더라도 계열, 문과 계열로 가는데 인문 계열로 간다, 교대로 간다, 아니면 경영 계열로 간다. 이렇게 학과나 계열이 정해져야 쓰기가 편합니다. 이제 학과나 계열도 정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활동한 것들을 써야 되는데요. 그 활동을 하면서 이 활동을 써주는 사람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 활동을 쓰는 선생님께 자주 질문하고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학교 선생님하고 친해져야죠. 그래야지 올려주니까. 선생님하고 친해져야 되고 질문을 해야 되고 네 번째는요, 이렇게 막 거대한 걸 쓰려고 하는데 거대한 게 아니라 사소하고 소소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자신이 했던 활동들을 자꾸 기록해 놨다가 그것들을 가지고 이 구체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쓰셔야 됩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을 배려를 하고 이런 말 써봐야 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차별화될 수 있는 나만의 구체적인 행동, 그러니까 휴지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안 쓰고 월수금 점심시간에는 아이들 몇 명과 함께 휴지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학생이 감기가 들렸을 때 약을 이렇게 사다 줬고, 어떤 학생이 뭔가를 먹었을 때 이걸 빌려줬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구체적인 디테일한 걸 쓰면 선생님들이 그걸 변형시켜서 써주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5번은 그렇게 자신이 활동을 했던 것을 선생님이 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동아리 안에서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동아리 활동 전체가 아니라 동아리 활동 안에서 내가 회계를 했다, 내가 총무를 했다, 아니면 내가 부팀장을 했다, 아니면 내가 실험 준비를 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소소한 과정들을 다 기록을 하고 그것들을 소소한 구체적인 사례로 생기부에 남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마치 어떤 거를 쓰게 되면 그 레고 블록들이 있잖아요. 레고 블록들이 있으면 그걸로 나중에 비행기를 만들 수 있고, 비행기를 변화해서 탑을 만들 수 있고, 그걸 만들어서 학교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레고 블록을 하나하나 완성하고 만들어가는 것처럼 사례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겠죠. 자, 6번째로는요, 영역별로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독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과 활동과 연관시켜서 심화되는 과정으로 쓰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를 할 때 본인이 궁금한 게 생기면 그 궁금한 걸 가지고 또 추가로 탐구 활동을 자율적으로 하는 걸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자소서를 한 번쯤 써보시거나, 아니면 생기부를 가지고 카운슬링을 한번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생기부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팁들 말씀드렸는데, 이거 외에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생기부에 대한 질문들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 제가 힘들고요. 자, 이렇게 써있네요. 이 학생 보시면, 지워야죠. 자, 4등급 이하 세부 능력 특기사항,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요. 영어 4등급이 나왔는데 4등급 이하는 거들떠보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입시를 지도해보니까 4등급 이하 학생들이 이게 상위권 학생들이 막 세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너무 부실해요. 이렇게 거들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생기부를 잘 정리를 하시면 학생부 종합 전형할 때 굉장히 갈 수 있는 가지수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생기부 작성이 필요한 학생들은 4등급 이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선생님한테 읍소를 하던 뭐 하던 선생님들이 잘 실어주실 수 있도록 세부 특기상 뭐 아니면 종합 진로 아니면 동아리 이렇게 글자 수 제한이 있는데 이것까지 물어보면서 끊임없이 써가지고 선생님들한테 계속 이거 했다고 이렇게 보여주셔서 선생님들이 실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인간관계를 잘 맺어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작성하지 마시고 정말 좀 심각해서 집중해서 이 생활기록부를 입력하는 기간이 있는데 나중에 물론 고3 때 이제 최종 수정 기간도 있습니다. 수정 기간도 있지만 함부로 못 건드리니까요. 입력하면 함부로 못 건드리니까 추가로 기록할 때도 수정만 되지 안 되니까 여기서 넣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단연코 4등급 이하 학생들한테 더 필요한 게 이 생활기록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거 또 보시고요. 자, 이 학생은 의류학과 지원할 예정인데요. 2학기 때 미술을 배우지 않아서 관련 도서를 공통 분야로 넣어야 할까요? 이렇게 됐는데, 그쵸. 미술을 공통 분야에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이렇게 넣으시는 게, 그러니까 3년 동안 꾸준히 넣으시는 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 간단하게 소감들을 정리를 해놔셔서 나중에 이제 심층 면접할 때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을 읽고 이걸 보고, 이 책을 읽고 이렇게 보고 해서 책 간의 관계, 연관관계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연관관계까지 생각해보시고, 특히 이렇게 연관관계를 생각할 때 이거 교과서와의 관계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문화를 보는데 다문화를 배우다가 각 나라의 의상이 궁금해서 의상을 봤다 이런 식으로 교과의 연결관계까지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거 보시면요. 제가 1학년 때 진로가 간호사였는데 지금 진로란에 치위상사를 적고 싶습니다. 무관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이제 보통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전부 다 심리학과를 썼는데 나는 경영학과를 갔다. 이렇게 쓸 때도 요 활동이 훌륭하잖아요. 그럼 학생이 성실하게 수행하고 성실하게 공부한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심리학과에서 경영학과로 바뀐 이유만 충분히 근거를 댈 수 있으면 3학년 내내 엉뚱한 걸 써서 왜 이과를 썼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대략 알죠. 성적이 부족해서 이걸 쓸 수밖에 없구나. 그럼 유사한 걸 찾아서 하는 거라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성적이 부족하다는 걸 얘기 안 하더라도 취생사가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희망사유를 써야 되는데요. 이 계기 같은 것들을 아이디어를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지나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는 취생사라는 이 직업에 대한 특성을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치과 방문 한 번쯤 했잖아요. 그런 거를 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유를 설명을 하면 되니까 충분히 이렇게 진로가 바뀌거나 아니면 어떤 추상적인 진로에서 점점 좁혀가거나 그러면 좋겠지만 이렇게 진로가 다르더라도 충분히 엮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죠? 충분히 이유를 얘기하고 생각해내 보면 되니까 좀 이유 없는 게 없거든요. 사람 살면서 문제 없이 써주셔야 되고 이 취생사가 뭔지를 알아야 특기와 흥미에 대해서 쓸 수 있으니까 이 직업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많이 검색을 해보시고 배우는 과목이나 아니면 그 일하는 거나 연봉이나 아니면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것을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특성에 연관해서 쓰시면 되니까 충분히 무난하게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거 보시면요. 미적분 세특이네요.
그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발표했죠. 어떻게 정리해야 세특을? 그러면 세부 특기 사항을 했을 때 보통 이것들이 왜 공부했느냐? 그러면 학교에서 이렇게 배움이 있잖아요. 이 배움이 있는데 이 배움에서 추가로 궁금해야 될 것. 그러니까 심화된 사고로 왜 이게 궁금했는지를 써주시고, 그래서 어떤 연구 과정 간단하게 어떻게 공부했는지 쓰고, 그래서 내가 더 뭘 배웠는지를 쓰고, 그걸 배워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뭐 이런 정도로 쓰시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근데 세특을 쓰면서 요 곡선의 길이에 대해서 정리한 레포트나 이런 것들을 쓴 과정을 요약해서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쓰면 일정 부분 어떤 길이를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막 이렇게 썼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막 쓴 다음에 글자 수에 맞춰서 이거를 겹치거나 중복된 거를 날려버리고요. 그리고 너무 뻔한 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면 특별히 뭘 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구체적인 거 말고 이제 추상적인 글들을 없애고, 그걸 글자 수로 압축을 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걸 공부하는 걸 통해서, 이 배운 것들이 어떻게 더 심화되는지, 그 과정, 왜 그런 걸 찾았는지를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면은요. 고1인데 수학 2 내용이랑 요리랑 연계해서 쓴다고 하네요. 실생활 속에서. 하수구에 대해서. 수학 2를 배우면서 어떤 내용을 배웠는데 그게 요리랑 연결되는 걸 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찾아보셔야죠. 근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걸 보면서 산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면을 볼 수도 있고 이면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요리를 좋아하면 뭐든 수학이든 과학이든 뭐든 전부 다 요리랑 관련돼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잡는 요거는 계기고 발상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보고 요리랑 어떤 관계가 있다고 나는 생각했다 하고 쓴 다음에 공부를 한 걸 써도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발표했으면 그 발표한 데를 어느 정도 요점 정리해서 하셔야 나중에 면접할 때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발표한 거를 요점 정리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거 보면요. 와우, 여기 질문이 영상 미디어로 가는데 과목별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됐네요. 그럼 영상 미디어의 특성, 그죠? 인터넷에서 찾은 거, 자료들, 이런 거를 다 먼저 검색을 한 다음에 이거랑 이렇게 매치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영상 미디어 국어를 하면 영상의 콘텐츠, 그 영상을 바라보는 법, 영상 미디어에 나오는 영어, 영상 미디어를 이용해가지고 수학적인 능력이 필요하면 수학, 그 다음에 영상 미디어와 사회와 관계, 영상 미디어의 인터넷 관과 과학의 관계, 영상 미디어 기가, 이렇게 이 영상 미디어를 알아야 이 생기부를 이걸 채우니까, 영상 미디어에서 쓴 다음에 요거와 관련된, 조금이라도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다 써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연결시켜서, 그런데 너무 부족하면, 책 읽은 거라도, 요거를 보면서, 책 읽은 거라도 쓴 다음에, 요거와 관련된 교과와 관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거 써드릴 수는 없고, 어떻게 채워야 하느냐. 첫 번째, 이 영상 미디어를 검색을 하고, 두 번째, 자기가 관련된 활동, 유사한 활동들을 다 쓰고, 첫 번째 영상 미디어 하고, 두 번째 관련 활동 쓰고, 세 번째, 안 되면 독서라도 쓰고, 아니면, 어떤 기사 내용이라도 정리를 하고, 한 다음에 세 번, 이걸 어떤 교과랑 연결시킬지를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분, 고2가 되는 고1인데 생기부 쓰기가 귀찮으면 쉽지 않죠. 정시를 나중에. 세특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대로 하는데 고1 때 못 쓰더라도 고2 때는 써야 되고 또 고3 때도 채워나가야 되죠. 근데 이제 남들보다 이게 여기가 안 하다가 이렇게 활동한 계기를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방, 거점, 국립대 쓰려면 고1 때부터 쓰는 경우도 많죠. 근데 이제 이분한테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는,
자, 수시하고 정시를 쳤을 때요, 정시를 해서 수능 점수 맞는 게 도시에서는 훨씬 더 이롭습니다. 예를 들면 생기부를 관리하고 하는 노력은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 자기 수시를 해서 내신의 한계가 도달하거든요. 요 한계치보다 조금 더 살짝 위에 있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수시를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수시의 내신 점수만큼 점수가 나올 거고, 내신 점수만큼. 근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수시가 훨씬 유리하죠. 수시를 써서 똑같은 상황이냐면 내신 점수가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시보다 내신 좋기가 좋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학교가 이렇게 그 내신이 너무 빡빡하다,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였을 때 그럴 때에는 할 수 없이 그 어떻게 보면 또 수시를 정시를 준비하게 되는데, 내신이 어느 정도 딸만하다 그랬을 때는 수시를 준비를 하고, 지방 거점 되니까 지방 아이들이 수시를 통해서 지방 거점 대학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를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유리하진 않겠죠. 자, 다음 것도 보시면요. 중학생이 물어보네요. 중학생 생기부는 자사고 같은 경우에, 자사고나 전국권 고등학교를 갈 때 많이 필요하고요. 그 외에 일반고 학생들은 뭐 특별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생기부가 좋지 않아서 무단결석, 이게 고등학교 때는 영향이 되죠. 그래서 끼쳤죠. 그럼 고등학교 생기부만 필요합니다. 근데 중학생도 들어간다고 하고 안 들어갑니다. 생기부. 안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에만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중학생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연속해서 다 한 게, 특별히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한 걸 설명을 해야 고등학교에 했다는 활동이 의미가 있었고,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때 오랜 기간 했다는 거를 강조를 해주는데, 뭐 특별히 이걸 해야만이 고등학교께 이해가 되는 경우에는 실어주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고등학교 것만 실으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의 생기부는 별 영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도서관 사서나 유치원 선생님의 꿈 계속 키우시고요. 영향 많이 안 끼칩니다. 취업할 때도 영향 거의 안 끼쳐. 고등학교 생기부는 떼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에서. 근데 중학교 생기부는 떼오라고 하는 경우가 드물죠. 혹시 뭐 연예인이나 이런 게 되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고등학교만 필요합니다. 자, 다음 거는요. 이제 생기부가 기재할 진로를 선택한 이유를 적어오라고 하셨네요. 왜 이유가 있어야 전체적으로 생기부의 방향성을 잡으니까. 진로는 경찰인데 진로가 바뀔지도 몰라서 광범위하게, 그러면 행정, 경찰, 행정학과, 법학과, 그 다음에 사회학과, 이런 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범죄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럼 포괄적으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합쳐서, 뭐라고 하는지, 사법계열, 사회학과나 행정학과나 법학과,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생기부를 넓게 잡다가, 인문계열 잡다가, 지리학과로 갔다가, 지리교육학과, 이렇게 좁혀서 잡는 경우도 있는데, 남들이 흔하게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넓게 잡다가, 경찰로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경찰이 잡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넓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찍 진로를 정하면 장점은 집중해서 많이 모을 수가 있는 거고요. 진로를 넓게 잡으면 넓게 하다가 좁혀가면서 이유들을 잡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이게 진로를 일찍 잡으면 일찍 그 부분만 집중해서 한다는 거겠죠. 근데 둘 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학생들 수준에서 학교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거에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자, 다음 거 보시면 세부 특기사항에 학습 호기심 내용을 적어야 하는데, 저는 주제를 변곡점과 함수의 그래프로 잡았거든요. 이렇게 이 주제, 변곡점과 함수 그래프로 잡았는데, 호기심, 이렇게
이렇게 뭐래서 주식 그래프나 이런 거 보면 이게 변곡점이거든요. 함수의 그래프고. 뭐 이런 것들처럼 아니면 이렇게 내려가다 이렇게 꺾이면 이 변곡점이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변화의 이유나 원인이 발생되니까. 그러니까 뭐 그래프나 뭐 이런 거 볼 때 미분이나 적분 배울 때도 이렇게 변곡점이 굉장히 이 주식을 사고 파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다양하게 이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것도 보시면요. 저는 장래 희망을 아직 못 적었는데 학교에서 적어보라 합니다. 무슨 직업이 무난하고 진로 바뀌기 쉬울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꿈이 없으니까. 꿈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성적에 따라서 자기가 가는 대학이 다르고, 설득해서 잡을 수 있는 직업이 다르기 때문에 성적에 따라서 꿈이 달라지고 성적을 계속 올릴 의향이 있는데 올릴 가능성은 모르겠고 그러면 꿈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장래 희망, 뭐 회사원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예를 들어서 뭐 교사 이렇게 써도 되고 크게 넓게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연구원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러니까 단어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쓴 다음에 다음번에 또 좁혀 나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걸 썼더라도 연구원에서 또 엉뚱한 걸 썼더라도 이 근거만 명확하게 되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각해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나이스 학생 서비스 말고 그쪽으로 생기부를 열람하면 학교에 안 와요? 알겠죠. 왜 그러냐면 생기부 열람하는 것들도 통계가 나오고 생기부를 고치는 것도 통계가 나오고 전부 다 누가 보고 어디서 언제쯤 보는 것까지 다 기록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나이스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조피해서 봐도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나이스가 되면 화면 출력을 해야죠. 생기부를 화면 출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출력할 때는 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서 출력 눌러갖고 출력을 하게 되죠. 그 차이로 생활기록부를 보고 싶을 때 완결됐을 때 이렇게 나이스로 화면 출력, 화면 자체를 출력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학교에서 뭐 부탁을 해서 이 프로그램 안에서 출력하는 거랑 출력하면 이제 근거를 남기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고1 되는 중3인데, 이제 이 중학교 때 많이 땄네요. 많이 땄는데, 고등학교 때는 못 올려주죠. 그러니까 헛수고가 아니라, 요렇게 해서 고등학교 때 한 개를 더 따요. 고등학교 때 하나를 따고, 이걸 따고, 나중에 이제 자소서나 이런 거 쓸 때, 이런 자격증, 이렇게 면접을 할 때요. 자격증을 따면서 이게 필요해서 이걸 땄습니다 하면 이게 다 살아나거든요. 나중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 개 정도의 자격증만 더 따시면 나중에 면접할 때 이런 자격증을 따다 보니까 관심이 생겨서 요거까지 따게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어필할 수 있습니다. 헛수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고등학교 때 하나 정도만 더 따시기를 바랍니다. 자, 처음 고등학교 동아리 생기부를 써보았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막막하다고요. 제 꿈은 IT계를 어떻게 씁니까? 그러니까 동아리 쓰실 때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동아리 전체를 쓰는 거는 생기부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안에서 내 역할을 쓰게 되고 왜 그 역할을 했는지 그 역할로 무엇을 배웠는지 그거를 하면서 뭐 어떤 게 힘들었고 힘든 걸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고쳐갔는지 하는 것들을 구체적인 사례로 쓰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그리고 나중에 이게 써먹지 못하더라도 이 구체적인 사례. 네. 자, 이렇게 손가락으로 저쪽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이 손가락을 안 보고 이 방향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뭉뚱그랗게 이게 주먹으로 이쪽 보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손가락과 같은 사례. 왜 그걸 했고, 무엇을 했고, 힘든 건 뭘 했고, 어떻게 극복했고, 라는 과정 속으로 쓰셔야 됩니다. 자,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사례로 쓰라면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렇게 글을. 이렇게 다 줄거리를 쓰셨는데, 줄거리에 얽매이지 마시고, 요 단어들을 더 구체적인 일로, 사건으로 바꿀 수 없나 꼭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거 보면요.
오, 대전 분이네요. 제가 이제 대전 사람인데, 대성고등학교 학생들 여러 번 가르쳤는데, 자, 18살이 되고요. 공부하고요. 중요하죠. 그래서 이과, 자사고인 대성고에서, 그래서 지나가고, 수학과하고, 그 쓰기 좋아하고, 록스쿨, 여러 선택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직업 상태, 예, 그래서, 장기대학, 인문학 국수 전공을 한다. 이렇게 처음부터 나중에 써놓으면 되죠. 그런데, 인문학 대학을 생각하는 세부특기, 문과 쪽에 관련도 제출했다고. 좀 잘하셨네요. 그런데, 그러면 나중에 그 이과 시험을 보고 문과로 교차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있는데, 예, 이 교차 지원을 할 수 있는 학과가 이렇게 수시도, 이렇게 수능은 되는데, 수시는 모르겠네요.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래서, 문과를 관련한 생각을 써오다가 갑자기 일로로 상관없습니다. 왜? 마이너스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근거만 만들 수 있으면 되니까. 관련 대회를 수상하려면, 수학경시대나 뭐 이런 데는 뭐 주관식 시험하고 비슷하고, 발병대는 연구해야 되고, 탐구대는 논문 써야 되고, 경시대에도 뭐 과학 시험하고 비슷한데, 이게 공부를 해야죠. 이게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대회를 자주 나가고, 최소한 예습해야 됩니다. 수완, 수투, 복 철저히 한다는데, 예습 복습을 해야죠. 그러니까, 미적 확통을 하는 거를 예습 60%, 복습 40%, 이렇게 처음 배우는 거라면 이 정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진로를 전체를 검사를 하니까,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진로 바뀌면 어떡하냐고. 그럼 괜찮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생활을 하고, 바꿀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체 동아리 봉사활동, 봉사활동도 구체적으로 쓰면 되죠. 정기적으로 활동했어요. 체험활동 중에 봉사활동 입력해도 되나요? 당연히 되는데 그냥 쓰지 말고 사례나 특이한 활동이나 구체적인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쓰시면 됩니다. 다음은요. 자, 생기부 적어야 하는데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꿀팁 아까 질문하신 분 그거 다시 나왔네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걱정하는 거는 1번 뭐 진로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성실히 하는 걸 바탕으로 하고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찾아가는 과정을 근거를 대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 자체가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고 그러는데 생기부를 일단 작성, 생기부는 자기소개서 쓸 때 필요하니까 자기소개서를 어떤 식으로 쓸지를 한번 써보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걸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이 자기소개서를 써보면 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필요한지 어떤 식으로 써나가는지 감이 오는데 그 감을 위해서라도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고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학과도 결정하게 되고 학과를 결정하게 되면 이게 전체적인 행위가 좀 정리가 되니까 학과를 정리를 하셔야 되고 네 번째는 이렇게 이 구체적인 사례들 구체적인 자신의 활동을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아주 사소하고 제가 체육 시간에 마지막 문단속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소하지만 선생님들이 모를 만한 행동들도 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특히 선생님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면서 질문도 많이 하고 그 사례에 대한 어떤 묻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하는데 이거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또 특히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써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써서 올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생기부에 대해서 계속 컨택을 하면서 관리를 해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다음 거 보시면 자, 어쨌든 이렇게 지식인에 나와 있는 생기부에 대한 질문들을 뭐 한 20개 정도 답변을 해보면서 해나가는데요. 생기부 자체가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생기부 자체, 생기부를 잘 쓰고 그 활동을 하는 노력으로 실제적으로 정시를 노력을 하면 훨씬
정시가 잘 나오는 도시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기부를 쓰면서 생기부와 정시, 그러니까 내신의 나의 한계, 내신이 한계가 도달하면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기부를 더 쓰는 거를 좋아 보이는데, 이 생기부만 매달리게 되면 내신을 집중하는 학생은 무조건 생기부 하셔야 되는데요. 정시로 갈 학생들은 과감하게 이 내신과 본인의 목표와 생기부 활동을 본 다음에 과감하게 생기부나 활동을 포기하고 정시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은 안 되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상담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생기부에 매달려서 수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기고, 생기부로 이 정시로 갈 수 있는 것보다 수시로 갈 수 있는 게 더 높게 되면 이 생기부 관리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이 생기부를 관리한 다음에 정시로 가는 것보다 더 못한 학교로 갈 거라면 이 수많은 시간을 쓴 생기부 관리의 시간이 더 의미가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지만, 이렇게 갈 거라면 과감하게 생기부 정리하고 하는 것도 최소한도로 줄여가는 그 과감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판단은 쉽지 않아서 학교 선생님과 면밀히 검토를 해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유료 상담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그 생기부 작성에 대한 대전 둔산동 Q&A 공방 동아쌤의 조언이었습니다.